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단 단장 임정엽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어제 모 후보가 제안한 선거운동 중단 그리고 대선 운동에 주력하자는 제안에 관한 저의 입장 발표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먼저 제안하려고 했는데 좀 빼앗긴 느낌도 좀 듭니다.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판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완주 의사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운동의 내용, 즉 컨텐츠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제안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 5가지 이유입니다. 즉 5대 불가론을 전주 시민들께 알리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검찰 독재 정권이 출현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민족의 명운을 생각지 않는 무개념 후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망언을 연발해온 무지한 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비전이 없는 후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본인과 가족이 비리로 얼룩져진 비리에 세탁하는 것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검찰 독재정권 출현도 군사독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40대 이후 유권자가 아니면은 경험한 40대 유권자가 아니면 10대, 20대, 30대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군사독재가 끝난 지 30여 년이 되었지만 군사독재 문화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족의 명운을 생각지 않는 무개념 후보 역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6.25 전쟁 때 민간인 피해자는 남한에서만 약 10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의 인명피해만 77만 명이었습니다. 피난민만 65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는 생각지도 않고 선제 타격을 외치는 무책임하고 무지하고 위험한 후보가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5대 불가론을 저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설득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가려진 진실이 드러날 때 드디어 투표율은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치솟게 될 것 같습니다. 90%의 압도적 승리의 비결이 바로 5대 불가론의 설파입니다. 그 진실을 홍보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길 촉구합니다. 그 홍보 방식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권역별로 나뉘어서 알리는 방식입니다. 5 후보가 권역을 나누고 그 권역을 순회 방식으로 돌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투표하도록 투표율을 높이는 독려 선거운동을 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변들이 취약지역을 겨냥해 투표에 나서도록 알릴 것도 아울러서 제안합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된 치우친 선거운동 방식도 시민이 활동하는 전체 시간대로 상시화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이 후보의 경쟁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청년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약을 할 것도 제안드립니다. 전주 시민들께 이재명 후보의 90%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검찰 독재가 아닌 민주정부 출범이 이루어지도록 지지해 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젯밤에 330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씩 지원하는 추경 예산이 세워졌다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께 다소나마
위안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표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지난주에 종합경기장 부분 공사 중단 요청하는 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더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실어주셨고 사무실로 많은 전화들이 걸려왔습니다. 시장 후보 중 누군가는,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한 번쯤 지적했어야 되는 일을 해줬다는 격려의 전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현 집행부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절차도 생각하고 이 안을 만드는 것을 존중합니다. 제가 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흔적을 지우거나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완주 군수하면서 일 욕심 때문에 공직사회가 일부 경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임정엽이가 시장이 되면 공무원들이 힘들 것 같다는 시각도 있으나 이러한 걱정은 명백한 기우입니다. 결코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군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시장이 되더라도 비서실에서 인사 오더를 하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서 서열이 바뀌거나 이런 인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누구나 제대로 평가받고 그리고 누구나 수긍하고 불이익받지 않는 공정한 인사, 공정한 조직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권한은 그 담당 부서의 직원과 책임자가 확실히 갖고 가는 것이고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책임은 시장인 제가 지는 그런 전에 해왔던 방식의 업무 추진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그리고 신나는 그런 행정, 그래서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시정을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공직자 한 분이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공무원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현 집행부가 지금도 애쓰시는데 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노동 강도가 10여 년 전과 지금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도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새내기 공무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분공사 중단 말씀을 드린 것은 금싸라기 같은 종합경기장 이 터를 공원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청의 시청공사 너무 좁고 근무 환경도 떨어지고 민원인들도 찾게 되면 매우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인근 사무실 얻어서 쓰는 임대료만해도 10억이 넘을 정도로 청사 신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죠. 어른이 여러분들도 아침에 출근하실 때 아마 주차 전쟁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시청사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정말 놓아둬도 되는 것인가, 제대로 대안을 내놓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 중단을 촉구드렸던 것이죠. 저는 종합경기장의 전주 미래 100년을 약속하는 이런,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또 시민들의 편익과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까지를 제대로 포함시킨 그런 청사, 여기 짓는데 최적지가 종합경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단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공직자나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고 조금이라도 혼란스러울지 몰라서 그런 혼란스럽지 않아도 좋다 그런 취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성원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